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 XRP 뉴스 진행할 건데요. 핵심만 딱딱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죠. 요즘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제 인터넷도 썩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약간 느린데? 잠깐만요. 지금 괜찮죠? 녹색 핑이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디텍이라고, 자,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쪽 스위스, 그쪽이죠? 맞나? 갑자기 좀 확신이 안 드는데? 스위스랜드면은 스위스겠죠? 그죠? 갑자기 막 낯선 단어처럼 느껴지네. 자, 스위스의 아마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진짜 아마존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아마존 같은 존재, 여기에서 바로 비트코인과 XRP를 포함해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accepting을 했다는 거는 수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이 디텍이라는 요거 스위스의 아마존 같은 이 곳에서 아마 쇼핑몰이겠죠. 여기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 XRP까지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들로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소식이고요.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에서는 한참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희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겁니다. 리플사도 목표로 잡는 거. 잠깐 이 특색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XRP가 여러분 보세요. 개당 100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예를 드는 것도 행복한 예를 들어야지. 개당 10,000원이라고 합시다. 현재 상황 설명을 위해서 개당 10,0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 이게 10,000원인데 XRP 2개 줄게. 또는 현금으로 20,000원 줄게. 어느 거를 집으실 겁니까? 어느 거 집으실 거예요? 아마 100이면 100 현금을 집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중에는 XRP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약간 특수한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약간 리프사를 믿는 바가 있잖아요. 뭐 기타 등등 이 사유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 정말 노멀한 일반인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요거를 집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 집는 데는 저변에 깔린 이유가 뭐죠? 바로 변동성 문제죠. 20,000원 들고 보편적인 수용성도 같죠. 국내에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XRP 들고는 결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현금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무역을 하잖아요. 삼성전자, 현대, 기타 등등의 글로벌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던가 제품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잖아요. 그럼 그 대금을 받을 텐데 그 대금을 받을 때 원화로 받나요? 보통 주는 쪽에서 원화를 안 주겠죠. 당연히 원화를 보유할 리가 없죠. 보통은 달러로 주겠죠. 달러나 뭐 유로화 같이 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아까 얘기했던 화폐의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보편적 수용성, 그거를 많이 갖고 있는 유로화 정도까지는 뭐 수용할 수 있겠죠. 아마 유럽 쪽에 수출할 때는 달러 아니어도 유로화라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달러는 거의 확실합니다. 왜 그러죠? 달러는 우리나라 돈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죠?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러죠. 달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죠. 왜? 보편적 수용성도 많이 갖고 있고 유동성도 갖고 있고. 달러 갖고 어느 나라의 돈을 바꿀 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막 저기 모르는 이상한 나라의 법정화폐 갖고 있는데 그거 달러로 바꾸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뭐 은행들, 외환은행들이 지원을 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힘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달러를 들고 있지만 그 나라의 법정화폐로 바꾸는 게 외환시장에서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없기 때문이죠. 워낙 적으니까 공급량이. 그런 특성들 그리고 가격 변동성 하나는 그죠? 암호화폐는 너무 큰데 달러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도 대금을 지급받을 때 달러를 받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XRP가 저렇게 특정 지금 막 스위스에서 아마존 같은 존재에 해당하는 그 급에 해당하는 상점에 이게 결제 수단으로
수용이 됐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과연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로 결제는 가능하지만 진짜 XRP를 들고 결제할 사람이 아직은 많을 수가 없겠죠. 일반인들이 이걸 보편적 수용성을 많이 느껴서 많이 들고 있어서 이거를 진짜 그 나라의 법정 앞에 뭐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유로라든가 이런 것처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조금 멉니다. 다소. 그러니까 중요한 소식이고 정말 좋은 소식인 건 맞지만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지향점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행도 보유할 수 있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암호화폐 믿지 않았는데 이거 봐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네, 마치 화폐에 가깝게 막 쓰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거 예금 받아갖고 자기들 조그만 이자 주고, 그리고 이거 반대로 대출 주거나 이거 뭐 투자하든지 어디 써갖고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은행은 그런 식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본인들이 대출해주고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예금 커스터디 서비스가 지원되면 또 뭐가 좋냐면, 은행들은 굳이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할 때 XRP를 직접 들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면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XRP 홀딩 코스트가 낮아졌어요. 보유 비용이 낮아졌는데 은행은 그러면 XRP 직접 들고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필요한 그 XRP 더미가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그걸 들고 쓰잖아요. 그거를 보유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직접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일감으로 딱 느껴지는 거죠. 생각나는 게 산다. 법정 앞에 주고 사면 되겠죠. 쌍은 이루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뭐가 있죠? 바로 지금 예를 든 거. 사람들이 예금을 해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하고 예금하죠. 그럼 그 더미를 쓰면 되겠죠. 예금 받은 거. 정말 편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 날이 오면은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뒷배경, 이 소식과 관련된 뒤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도 충분히 알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좋은 소식은 맞아요. 갈 길은 멀지만 이런 것들이 다 성사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날이 오려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는지 있는지, 있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티파니가 글 올린 거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뭐냐면은 일단은 설명드릴게, 그 어젠가 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티파니랑 XRP 트럼프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티파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재밌는 거, 객관적인 팩트는 티파니를 데이비드 슈왈츠가 인정했어요. 그 트위터 보셨나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잠깐 보고 갈까요?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트위터에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 티파니란 이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를 인정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저는. 이 닉이라는 그 데이비드 슈왈츠 밑에서 이제 C++ 프로그래머로 같이 일하는 이 메인 개발자 중 하나거든요. 이 사람도 옹호를 했고 데이비드 슈왈츠도 인정을 했어요. 한번 보고 가시죠. 진짜 깜짝 놀랐네 난. 어딨지? 근데 이분도 너무 트위터를 많이 해. 찾기가 힘들어. 최근에 얘기했는데 보이질 않네. 워낙 많이 해갖고. 어디 갔죠? 이럴 리가 없는데 최근에 얘기했는데 어디 갔을까? 이 사람이 리트윗을 했는데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자,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티파니라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티파니가 누구냐, 이 자기가 볼 때는 되게 커뮤니티, XRP 커뮤니티에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닉이 댓글 달아줬죠. 그녀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거. 그러니까 더 레저라고 하는 건 XRP 레저를 얘기한 거죠. 레저의 아키텍트 로부터
다이렉트로 코멘트 단 거,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하고 달았는데, 그 글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적은 거예요. 자 뭐라고 됐냐면 보세요. 이 티파니 보이시죠? 이 사람한테 스레드로 댓글 달았는데, 당신은 아마도 XRP 레저에 대해 XRP 레저 메카닉,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 더 베러덴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이 이해했다고. 리프사 인플로이 직원들, 그러니까 리프사 직원들 평균 이해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대요, 이 여자가.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얘기했죠. 네. 리프사 직원들을 까는 건 아니다, 인설트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비드 슈왈츠가 인정했어요. XRP에 대한 이해도가 웬만한 리프사 직원보다 더 뛰어나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달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 이 여자가 보여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리프사 직원들이 인정을 해요, 이분에 대해서. 뭐 저는 별다른 생각은 없습니다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는 건 어느 정도 믿어도 될 거예요. 왜냐면 리프사 직원들이 인정을 대놓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팩트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남겼냐면은 이제 트릴레마라는 걸 남겼거든요.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를 뭔가 얻으려고만 하나를 잃게 되고, 그리고 다른 쪽 하나, 잃게 되는 다른 쪽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반대로 얻을 수 있는 다른 하나 잃게 되는 이런 관계. 그걸 막 우리 막 딜레마에 빠졌다 막 이러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트릴레마라는 건 뭐냐면, 우리 트리플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잠깐 다른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있네, 검색. 좋았어. 이미지로 보자. 요거야, 요 그림. 아, 이거 그림이 좀 그렇다. 예, 이거 또 한글로 안 나와있네. 한글로 나와 있는 거 보고 싶은데, 이걸로 볼까? 이거 되게 뭔가 학생처럼 그려놓으셨는데, 자, 이걸로 보죠.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스케일빌리티고요, 확장성 이제 영어로 하면 스케일빌리티고, 그리고 보안은 시큐리티, 그리고 탈중화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 세 가지 특성,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예요. 그거를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려놓고 각 포인트에 각각의 특성들을 배치해놓고 이거를 트릴레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안을 자꾸 챙기려고 하면은 이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랑 탈중화를 챙기려다 보면 한 특성이 날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동시에 세 개를 챙길 수 없다는 얘기죠. 아까 딜레마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시에 세 가지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를 초창기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안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챙기다 보면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런 케이스가 딱 있습니다. 뭐를 떠올리시면 되면 비트코인 떠올리시면 돼요. 확장성이 되게 낮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되게 궁금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은, 그렇다면 과연 XRP는 이 트릴레마 문제에 있어서 어떻냐, 이게 되게 궁금하시죠? 네, 바로 아까 보이시는 티파니, 저 여성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특정한 단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일단 내용이 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릴레마를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 아키텍처잖아요, XRP 레저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볼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세 가지 특성, 비용적인 거, 약간 좀 다른 의미로 적었는데 어쨌든 디센트럴라이제이션도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쪽을 시큐리티로 봐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 트릴레마를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제로피에 가까운 거, 그렇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특성 같은데 이거를 적어놨네. 그리고 스피드에 관련된 거, 확장성 문제, 그런 거 적어놨죠.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보다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XRP 레저의 특성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POW 여기 보이시죠? POW 비싼 POW랑 다르게 낭비하는 게 없다. 그리고 중요한 특성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롤백 불가요. XRP 레전드 롤백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롤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롤백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막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우 돈을 막 계좌이체를 해야 돼요. 100만원 계좌이체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보냈어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그럴 때 롤백.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뭔가 실수한 거라 당연히 롤백 하는 게 좋겠지만은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네. 적절한 예를 못 든 것 같은데 블록체인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무결성이에요. 그죠? 블록체인 자체가 기본 컨셉으로 갖는 거는 무결성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게. 누구도 장부를 조작할 수 없어야 돼요. 원장들은.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시파워 51% 넘으면 문제 생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POW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트래픽, 그 트랜잭션이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걔네가 힘을 합치면 해시파워들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을 막 조작해서 다시 막 돌리고 막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한 무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로 누군가가 특정 존재에 의해서 또는 그 안에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뭔가 연합체 이런 애들에 의해서 뭐 트랜잭션이 막 예전으로 돌아갔다가 막 다시 이상한 거 만들어냈다가 이러면 크나큰 문제죠. 쓸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예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네. 그래서 자꾸 리프사는 그거를 제가 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뭘로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사전을 펼치시면 그냥 결정론적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적합한 한글 단어는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예. 자꾸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 예. 디터미니스틱 뭐 이런 얘기들 자꾸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의미하는 게 롤백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결행되면은 그걸로 무결성을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특성을.